지난주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8세 김순자 할머니의 손에는 형형색색 영양제 병이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 박사님, 이 알약들이 저를 건강하게 해줄 거예요. 장수의 비결이라던데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약해져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35년 동안 내과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이런 모습은 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챙겨 드시는 그 알약들이 정말 건강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까요? 저는 이승우, 50년 가까이 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2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치매, 당뇨, 관절 통증, 불면증 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깨달았죠. 많은 분들이 광고 속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약속에 끌려 하루에도 몇 달씩 보충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알약들 중 상당수는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건강기능식품과 그 이유, 그리고 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치매도 막아준대요 하시며 약국에서 추천받은 알약들을 믿으셨죠. 하지만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피로와 소화불량이 심해지셨어요.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며 할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 몸은 알약보다 더 현명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보충제를 줄이고 식탁 위의 자연식과 간단한 운동으로 돌아가셨고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지셨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매일 먹는 그 알약이 정말 필요한지, 혹시 몸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50년 의사 생활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절대 먹어선 안 되는 5가지 건강기능식품과 그 위험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약 대신 여러분의 식탁과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쉽고 안전한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단 3일만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함께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약국에 들어서면 형형색색의 영양제 병들이 반짝이며 우리를 유혹하죠. 이 한 알이면 건강 걱정 끝이란 광고 문구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없이 그런 광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5조 원이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이 최소 3가지 이상의 보충제를 매일 챙겨 드신다고 해요.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에 빠져드는 걸까요? 오늘 저 이승우 박사가 그 이유를 파헤치고 여러분이 몸에 불필요한 실험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보충제를 드시나요? 혹시 치매가 올까? 병에 걸릴까? 아니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우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72세 박영철 할아버지가 기억에 남아요.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영양제 10개를 늘어놓고
꼬박꼬박 드셨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뼈도 튼튼해진대요.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각스런 피로와 복통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어요. 건강을 지키려던 그 알약들이 오히려 할아버지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례가 드문 줄 아시나요? 천만에요. 제 진료실을 찾는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은 손에 영양제 봉투를 들고 오십니다. 박사님, 이건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시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시죠. 광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이면 충분해요. 젊음과 건강을 되찾아드립니다. 하지만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컨대 그 약속은 대부분 공허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들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치매, 관절 통증, 피로, 이 모든 걸 한 알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많은 보충제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원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영양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알약에 의존할까요? 그건 바로 심리적인 함정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 불안해지죠.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광고 속 달콤한 약속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저도 20년 전 아침마다 피로를 느끼며 혹시 비타민이 부족한 걸까? 하고 약국을 기웃거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건강은 약병 속이 아니라 식탁 위의 채소, 아침 햇살,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속에 있다는 거려.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입원 후 저는 할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이 많은 알약 대신 간단한 식단과 운동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할아버지는 제 말대로 보충제를 줄이고 매일 고등어 한 조각과 시금치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뒤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손주랑 공원도 같이 걸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의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불안이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시작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왜 중독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위험은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위험한 보충제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항노화의 기적이라는 문구에 끌려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거 먹으면 젊어진대요 라며 손에 알약병을 들고 오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이런 보충제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 깨달았죠. 오늘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강기능식품,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알약들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을지 아니면 해를 끼칠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비타민 E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한때 비타민 E는 젊음의 샘처럼 불렸습니다. 광고에선 심장병도 예방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치매까지 막아준다고 했죠. 하지만 1990년대 대규모 연구들이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한 흡연자와 노인들 사이에서 폐암 위험이 18%나 높아졌어요. 심지어 뇌졸중 위험도 증가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킵니다. 그런데 고용량 비타민 E는 이 균형을 깨뜨려 오히려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답니다. 알약 하나로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역효과를 낸 거예요. 이제 베타카로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베타카로틴도 한때 항암 효과, 피부 미인 같은 달콤한 약속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같은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먹은 사람들은 폐암 위험이 무려 28%나 높아졌습니다. 특히 흡연자나 노인들에게 더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베타카로틴도 과다 섭취 시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체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어르신들이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67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3년 넘게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매일 챙겨 드셨으며 이거 먹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피부도 좋아진대요 하시며 밝게 웃으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점점 피로감과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진료실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살짝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죠. 할머니, 이 알약들 말고 당근이나 시금치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그냥 알약이 편해서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 한 줌 당근이나 호박, 시금치를 드셔보세요. 알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왜 음식이 더 나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당근, 호박,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채소와 과일은 자연스러운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초과분은 자연스럽게 배출돼요.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색깔 있는 채소를 매일 먹은 사람들은 항산화 효과를 안전하게 얻으며 심장병 위험도 15% 낮아졌습니다. 알약은 고용량으로 몸에 부담을 주지만 음식은 우리 몸과 조화를 이루죠. 이정숙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식단을 바꾸셨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요즘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덜해요. 당근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는 게 새 즐거움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알약 대신 식탁 위에 채소와 과일을 믿어보세요. 오늘 저녁 당근 한 조각, 시금치 한 줌을 드셔보세요. 아니면 블루베리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채소를 드시고 계신가요? 어떤 채소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의 위험을 알게 되셨으니 또 다른 위험한 보충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은 뼈 건강을 약속하며 많은 분들이 찾는 그 알약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뼈를 튼튼히 하려면 칼슘 알약을 꼭 먹어야 한다는 광고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약국 선반마다 빼곡히 쌓인 칼슘제 병들을 보면 정말 이 한 알이 뼈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손에 칼슘제 병을 들고 진료실에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오늘 고용량 칼슘 알약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알약이 정말 뼈를 튼튼히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까요? 함께 알아보며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대안을 찾아볼게요. 칼슘은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건 모두 아시죠? 그래서인지 칼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광고에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10년 영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고용량 칼슘 알약을 매일 복용한 사람들은 혈관 석회화 위험이 30%나 높아졌어요.
혈관 석회화란 혈관에 칼슘이 쌓여 딱딱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심하면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신장결석 위험도 20% 이상 증가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알약이 오히려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준 거예요. 75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아프시다며 칼슘제를 하루 2알씩 드셨어요. 박사님, 뼈가 약해지면 넘어져서 큰일 난다던데요. 이거 먹으면 튼튼해진대요. 하시며 믿음을 보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런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칼슘제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 거였죠. 할아버지는 당황하셨어요. 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뼈 건강을 지키려던 건데.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하신 건 없어요. 다만 우리 몸은 알약보다 더 현명한 방법으로 칼슘을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칼슘제를 대신할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답은 여러분의 식탁과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칼슘은 몸에 천천히 흡수돼서 훨씬 안전해요. 예를 들어 잔멸치 한 줌, 우유 한 잔, 혹은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드셔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음식에서 얻은 칼슘은 혈관에 쌓일 위험이 적고 뼈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자연식으로 칼슘을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결석 위험이 15% 낮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햇볕을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20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활성화돼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운동도 큰 역할을 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걷기는 뼈를 자극해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저는 최만수 할아버지께 이렇게 제안했죠. 칼슘제 대신 매일 아침 잔멸치 한 줌과 우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동네 공원을 20분 정도 걸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개월 뒤 진료실에 오셨을 때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허리가 덜 아파요. 손주랑 계단도 같이 올라가는데 전혀 힘들지 않네요. 신장결석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았고 혈압까지 안정되셨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힘입니다. 여러분, 칼슘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과 햇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있어요. 오늘 저녁 잔멸치 한 줌이나 시금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20분 산책을 해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혹시 칼슘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음식으로 칼슘을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고용량 칼슘 알약의 위험을 알게 되셨으니 또 다른 문제의 보충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은 기억력 개선을 약속하며 많은 분들이 찾는 그 알약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기억력을 높여준다는 은행잎 추출물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국이나 TV 광고에서 치매 예방, 머리가 맑아진다며 은행잎 알약을 추천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도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알약을 손에 들고 진료실에 오시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은행잎 추출물, 즉 긴코 비로바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정말 기억력을 높여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안겨줄까요? 함께 알아보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볼게요. 은행잎 추출물은 한때 기억력 개선의 기적처럼 여겨졌어요. 혈액순환을 돕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광고는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과학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08년 미국에서 3,000명 이상의 노인을 6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사람들과 위약을 먹은 사람들 사이에 기억력 개선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심지어 은행잎을 복용한 일부 분들은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죠. 특히 심혈관 약, 예를 들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지혈이 어려워져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고가 말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70세 윤희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손주들의 이름을 자주 깜빡하신다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박사님, 치매가 올까봐 무서워요. 은행잎이 좋다던데요 하시며 2년 넘게 매일 은행잎 알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는 걸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해보니 은행잎 추출물이 할머니가 드시던 혈압약과 상호작용해 출혈 위험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기억력은 알약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로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다면 은행잎 대신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답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식 식단을 추천드려요.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25% 낮아졌어요. 저는 윤희자 할머니께 이렇게 제안했죠. 하루 한 끼, 고등어 한 조각이나 연어 샐러드를 드셔보세요. 그리고 동네 공원에서 30분 정도 산책해보세요. 걷기는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한 노인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20%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독서,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해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2019년 런던 대학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이 치매 위험을 40%나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윤희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동네 독서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요즘 손주들 이름이 술술 나와요. 책 읽는 모임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찾아온 자신감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이게 바로 생활 속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여러분, 은행잎 알약 대신 식탁 위의 생선, 동네 공원에서의 산책,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를 믿어보세요. 오늘 친구에게 전화해 산책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니면 저녁에 고등어 한 조각을 준비해보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뇌가 맑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활동을 좋아하시나요? 독서, 산책, 아니면 악기 연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은행잎 추출물의 위험을 알게 되셨으니 또 다른 문제의 보충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은 근육을 지키겠다고 광고하는 그 알약입니다. 어떤 걸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챙겨 드시거나 한 알로 모든 영양을 해결한다는 종합 비타민 광고에 끌려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보충제를 손에 들고 진료실에 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힘이 생긴대요. 라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씀하시죠. 하지만 오늘 4번째와 5번째로 피해야 할 건강기능식품?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와 종합 비타민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알약들이 정말 건강을 지켜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칠까요? 함께 알아보고 더 안전한 대안을 찾아봅시다. 먼저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근손실 예방,
기운을 북돋는다는 광고는 정말 매력적이죠. 특히 나이 들면서 근력이 약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큰 유혹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과다 복용 시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손상 위험이 높아져요. 2018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이 20% 이상 저하될 가능성이 컸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서 중금속, 예를 들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오염물질이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챙기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68세 김동현 할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축구를 다시 뛰고 싶다며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2스푼씩 드셨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근육이 생긴대요. 젊었을 때처럼 힘이 나고 싶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하지만 몇 달 뒤 할아버지는 극심한 피로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어요. 단백질 파우더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준 거였죠.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근육은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과 운동으로 지킬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실망하셨지만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이제 종합 비타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알로 모든 영양을 챙긴다는 광고 정말 편리해 보이죠?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과잉 섭취의 위험이 큽니다. 특히 비타민 A나 철분 같은 성분이 과도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2020년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 중 15%가 간 수치 이상을 보였어요. 게다가 많은 종합 비타민은 성분이 중복돼 몸이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잇몸 출혈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종합 비타민 병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났어요. 그렇다면 단백질 파우더와 종합 비타민 대신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의 식탁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자연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고등어 1조각을 드셔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부담 없이 근력을 유지했어요.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결핍이 의심되면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히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세요. 저는 김동현 할아버지께 이렇게 제안했죠.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두부나 생선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피로가 계속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따라 식단을 바꾸셨어요. 3개월 뒤 할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손주랑 공기놀이를 해도 숨이 안 차요.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두부 반찬과 생선구이를 식탁에 올리며 단백질 파우더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게다가 동네 체육공원에서 아침마다 20분씩 걷기 시작하셨죠. 연구에 따르면 자연식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사람들 중 80%가 근력과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게 바로 음식과 생활의 힘이에요. 여러분, 단백질 파우더와 종합 비타민 대신 식탁 위에 계란, 두부, 생선을 믿어보세요. 오늘 저녁 두부 1조각이나 고등어 구이를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결핍이 걱정되시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단 3일만 자연식에 집중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백질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계란, 두부, 아니면 생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단백질 파우더와 종합 비타민의 위험을 알게 되셨으니 왜 이런 보충제가 위험한지 그 과학적 이유를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건강기능식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비타민 E, 칼슘, 은행잎,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모든 게 왜 위험할까요? 광고는 더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몸은 현명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넘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죠. 오늘 건강기능식품이 왜 위험한지 그 과학적 이유를 함께 알아보며 여러분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우리 몸은 항상성, 즉 균형을 유지하려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에 기름을 적당히 넣어야 부드럽게 달리죠. 너무 많이 넣으면 엔진이 망가지거나 화재 위험이 생깁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칼슘 알약을 과다 복용하면 혈관에 칼슘이 쌓여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죠. 2010년 영국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칼슘제를 먹은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높아졌어요. 비타민 E도 비슷해요.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1990년대 핀란드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한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17% 증가했어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73세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일 종합 비타민을 2알씩 드셨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피로도 덜하고 건강해진대요. 하시며 믿음을 보이셨죠. 하지만 몇 달 뒤 할머니는 소화불량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종합 비타민에 든 과도한 비타민 A와 철분이 간에 부담을 준 거였죠. 저는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매일 채소와 과일을 드셔보신 적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알약이 더 편해서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죠. 종합 비타민 대신 매일 시금치 한 줌과 사과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몸이 원하는 걸 자연스럽게 채워줄 거예요. 왜 이런 보충제가 위험할까요? 2021년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과다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간 손상 위험을 30% 이상 높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은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몸이 필요 없는 양까지 받아들이게 되죠. 이건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과도한 영양소를 걸러내려고 끊임없이 일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지치고 망가질 수 있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을 지키려던 알약이 오히려 간과 신장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위험을 피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음식과 생활 습관이에요. 박미영 할머니는 제 조언을 따라 종합 비타민을 끊고 식단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침 사과 한 조각, 점심엔 시금치나 케일을 넣은 반찬, 저녁엔 고등어 한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네 공원에서 20분씩 산책을 추가하셨어요. 2개월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속이 편하고 기운이 나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는 재미를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자연식은 간과 신장 건강을 지키며 만성질환 위험을 25% 낮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알약이 아니라 음식과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걸 얻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알약 하나를 줄여보세요. 대신 식탁에 채소 한 줌, 과일 한 조각을 올려 넣어 보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혹시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아니면 자연식으로 바꾼 뒤 달라진 점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 이유를 알게 되셨으니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더 깊이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선 몸의 신호를 듣는 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강기능식품들의 위험을 떠올려 보세요. 비타민 E, 칼슘, 은행잎,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모든 게 왜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병 속 알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음식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진짜 건강의 열쇠죠. 50년 가까이 내과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저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듣고 그에 맞춰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40년 전, 저도 젊은 의사 시절에 비타민제에 의존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피로하고 혹시 영양소가 부족한 걸까 하며 약국에서 비타민 알약을 샀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피로는 더 심해지고 소화도 불편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알약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걸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은 만성질환 위험이 50%나 낮아졌어요. 제 환자들 중 65세 이상 어르신 90%가 보충제를 끊고 자연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몸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단백질 과잉이 어떻게 신장을 혹사시키는지 아시나요? 단백질 파우더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은 초과된 단백질을 걸러내느라 끊임없이 일해야 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이 지치고 손상될 수 있죠. 2019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단백질을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5% 높아졌어요. 76세 이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혈당 관리가 중요했는데 근력을 키우겠다며 단백질 파우더를 드셨어요. 박사님, 이거 먹으면 기운이 난대요 하시며 기대에 차 계셨죠. 하지만 몇 달 뒤 할머니는 피로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올라가고 혈당도 불안정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죠. 할머니, 두부나 생선을 매일 드셔본 적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알약이 더 편해서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대신 매일 두부 반모나 고등어 한 조각을 드셔보세요. 그리고 동네 공원에서 20분 정도 걸어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3개월 뒤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요즘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요 하시며 웃으셨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두부와 생선을 고르시는 재미를 찾으셨다고 해요.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당뇨약의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피로, 소화불량,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이 말하는 경고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뭔가 이상하다며 찾아오시는 걸 봤어요. 그때마다 보충제를 점검해보면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 영국 의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보충제를 줄인 사람들은 간과 신장 건강이 30% 개선됐어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로가 심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면 지금 드시는 보충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영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두부 한 조각이나 고등어 구이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동네 공원을 20분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혹시 최근에 몸에서 어떤 신호를 느끼셨나요? 피로, 소화불량, 아니면 다른 변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알게 되셨으니 이 모든 걸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다음 파트에선 건강한 노년을 위한 4가지 황금 기둥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타민 E, 칼슘, 은행잎,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모든 게 우리의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약병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어요.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저는 진짜 건강의 비결이 간단한 생활 습관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오늘 건강한 노년을 위한 4가지 황금 기둥을 소개하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황금 기둥은 자연식입니다. 우리 몸은 색색의 채소와 과일, 생선, 견과류에서 필요한 영양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고등어, 호두 같은 음식들이 바로 그 비결이죠.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은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0% 낮아졌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국에서 알약 찾는 대신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 한 바구니를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엔 사과 한 조각, 점심엔 시금치 반찬, 저녁엔 고등어 구이를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몸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적절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활동이 뼈와 근육,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2019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한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25% 줄었어요. 운동이라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제안하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올라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뼈와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거예요. 이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기둥은 햇볕과 비타민 D입니다. 하루 15사 20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를 돕고 기분까지 밝아져요. 2020년 영국 의학저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30% 낮았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들고 마당이나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느껴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햇볕은 자연이 주는 최고의 비타민이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몸과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뼈 건강과 기분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마지막 기둥은 사회적 연결과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가족, 친구와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건강의 비밀 무기입니다. 2019년 런던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들은 치매 위험이 40% 낮아졌어요. 동네 친구와 차 한잔 나누거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해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해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에요. 가족과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알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 연결이 마음을 채우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80세 정옥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몇 년간 종합 비타민을 드시며 이게 건강의 비결이라 믿으셨어요. 하지만 우울증과 피로감이 계속됐죠. 박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시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죠. 비타민 대신 가족과 식탁을 나누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해보세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밥을 먹고 공원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3개월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요즘 마음이 가볍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손주들 웃음소리가 최고의 약이네요. 할머니의 우울증은 사라졌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고등어 구이와 시금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공원에서 20분 산책하며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해 웃으며 대화해보세요. 단 3일만 해보셔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떤 메뉴를 준비하시겠나요? 아니면 누구와 산책을 계획하시겠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건강한 노년을 위한 4가지 황금 기둥을 알게 되셨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함께 알아보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의 숨겨진 위험과 진짜 건강의 비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비타민 E, 칼슘, 은행잎 단백질 파우더, 종합 비타민, 이 모든 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리라 믿었지만 오히려 간과 신장,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저는 건강은 약병 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식탁 위에 채소와 생선, 아침 햇살 아래의 산책, 그리고 가족과 나누는 웃음, 이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한 걸음씩 걷는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미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몇 년간 종합 비타민과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며 이게 건강을 지켜줄 거야 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피로와 소화 불량이 계속됐죠.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어요. 알약 대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공원에서 20분 산책해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3개월 뒤 저를 찾아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손주들과 밥 먹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우울했던 마음도 밝아지셨어요. 이게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시금치 한 줌과 고등어 한 조각을 식탁에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햇살을 느끼며 미소 지어보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해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은 만성질환 위험을 40% 낮추고 치매 위험도 30% 줄여줍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이런 변화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결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보충제를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꾼 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활동을 즐기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거예요. 또 이 영상을 부모님께나 친구분께 공유해보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아요. 식탁 위의 음식, 아침 햇살,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웃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갑시다.